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 반이 지난 시각입니다. 음, 바로 직전 영상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몇 종목 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뉴스에 한창 오르내리고 있는 SM이죠. 예, SM과 그와 관련된 하이브와 또 카카오 요 정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서 보시고요. 우리는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트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SM이죠. SM은 그동안 이런 박스에 갇혀 있었죠. 갇혀 있었다기보다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까지는. 그렇죠?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상장을 해서 2000년 그 전 무렵에 이제 상장을 해서 정확히 2000년 4월 4월 말쯤에 상장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쭉 빠지죠. 빠지고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올라왔지만 다시 빠지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원형 바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원형 바닥을 이쪽에 이제 벽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원형 바닥을 쭉 만든 다음에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배 넘게 올라갔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원형 바닥을 깨고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한 3배까지 3배 정도. 그 이후에는 뭐 5배나 10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형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형 바닥 깨고 올라와서 목표를 다 달성을 했는데 3배 넘게 올라서 한 3.5배 정도 올랐죠. 2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2, 3은 6, 예, 2, 50 해서 7, 3.5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여기를 찍었죠. 예. 뚫고 올라온 이 라인을 찍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반등이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작게 미세한 쌍바닥은 여기서 좀만하게 나왔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도 얼마 못 가는 쌍바닥인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쌍바닥을 만들었지요.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쌍바닥 돌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정도는 봐야 되는 거죠. 8만 원 정도 봤는데 9만 원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쭉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SM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여기도 뭐 원형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얘처럼 이렇게 모양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고점 돌파를 바로 봐서 더블 정도에서만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만원대니까 72,000원대니까 대략 한 14,000원 뭐 그 정도면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물론 여기서처럼 또 3배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4,000, 14,000, 아니 14,000이 아니네요. 14만 4천원. 예, 14만 4천원 그 정도 올라가면 뭐 원금도 회수하고 수익도 대부분 회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남은 거 좀 남겨서 조금 남겨서 혹시나 또 이렇게 3배를 갈 수도 있으니까 한 21만 원대까지 시장에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남기고 14만 4천 원 정도 가면 회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기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돌파했으니까 뭐 18만 원 정도 기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직전 고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기준은 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뭘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예,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하고 지금 13만 100원이죠. 예. 이 요거는 일봉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36%는 그 일봉 그러니까 전일 대비한 일봉의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현재가니까 요거 13만 100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근데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계속 양봉 만들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 원 정도 선이 되면 대부분 정리하고 나머지 더 올라가는 건 이제 조금 남겨서 한번 던져 놓고서 보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여기를 올라가기 전에는 어떤 데에서 들어갔으면 좋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사실 이건 반등이라고 칠 정도밖에 안 됐었죠. 물론 뭐 2만 원에서 3만 원대면 뭐 50%지만 여기서 이 라인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꾸준히 관찰하신 분들밖에는 없겠죠. 예, 그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반등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에 한 6개월 정도 안에 더블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판단을 그때그때 쉽게 내리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요런 겁니다. 잉태형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도 그렇네요. 예. 요런 겁니다. 음봉, 그 다음에 그 몸통 안에 양봉. 요런 스타일. 물론 고점에서 바로 날 때는 조금은 위험하다. 이럴 때는 들어가고 싶다면 아주 조금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이쪽은 조금 밑에가 거의 몸통이 거의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에
모험은 하지 않고 요런 데죠. 여기. 그래서 어떤 뭐 시장에 대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런 게 나왔으면은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나눠서 던져 놓으면 여기서 던졌으면은 여기서 한 30% 정도는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주 안에. 그 정도 이익에 만족하신다면 빼도 되고, 다 빼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난 조금 더 갈 것으로 본다 싶으면은, 일단은 그래도 투자분은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 원금은 회수를 하시고, 수익에서 그걸 나누는 거죠. 반으로 나눌지 아니면 한 7, 80%를 빼고 20%만 남겨둘지. 그건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빠지죠.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돌아오지요? 예, 돌아옵니다. 요건 예. 잘못 들어갔어서 좀 기다려 좀 시간은 걸렸지만 어쨌든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다. 돌아왔는데 더 갈 것 같은 모양이 이렇게 양봉이 막 생기고 그러면 그래 뭐 한 30% 정도는 여기서도 30% 봤으니까 여기서도 30% 목표로 한 요 정도까지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직전 고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응을 또 하는 거죠. 양봉으로 나올 때는 계속 보유를 하겠어. 근데 음봉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쯤 가서 요 주에 음봉 나왔으니까 나 여기서 정리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음봉이 가끔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렇게 크게 생겨버리면 좀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수익 챙기고 나머지 짜투리 남겨가지고 평생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만 보겠다. 그럼 정확히 이 정도 선까지 여기 한 7만 원 조금 안 되니까 7321이면은 30% 정도 9만 원 조금 안 되는 여기까지 보유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일부 정리하고 일부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점에 오면 들어갈까 했는데 저점까지 안 오죠. 예. 안 떨어져 계속 여기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때 정신없죠. 그럴 때 판단 내기 싫으면 이런 데서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잉태형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 싶을 때는 분할해서 아주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죠. 조금만 던져놔 보고 가는지. 근데 이 녀석이 조금 던졌는데 이렇게 더블씩 올라오고 그러면 기분 좋은 거죠. 그런 건. 아, 여기서 몰빵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예. 뭐 평상시에 이런 데서는 좀 잉태형이 확실한 데선 10만 원씩 샀는데 요런 데는 완전 잉태형은 아니니까 한 3만 원만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정확한 잉태형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이런 데서는 사진 않고 대신에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사지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에 아주 예쁜 원형 바닥이 좀 예쁘게 진행이 됐다면 얘처럼 깔끔하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더라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좀 깔끔하고 이쁘게 됐다면
여기서부터도 한 3배 정도 기대를 하겠는데 지저분하죠. 예. 지저분해서 원형 바닥까지는 못 보겠다. 그래서 한 더블 정도만 전고점, 직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가는 건 더블 정도만 기대를 하고 거기서는 정리를 하고 조금 남겨서 더 가는 걸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이 SM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하이브는 어떨까요? 하이브는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죠. 예, 분석을 했었고 여기가 이제 포스코 타입입니다. 포스코 타입. 주봉의 포스코 타입은 이런 거죠. 양봉 나오고 여기 좀만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또 큰 양봉 나오고 이럴 경우에 이 고점 라인, 요 라인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더블 정도 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이 음봉이 아니고 아이고 음봉이 아니고 양봉인 경우도 있습니다. 좀 조금 내려온 양봉. 요런 경우 아이고 예, 요런 경우도 있죠. 예. 요 두 가지 경우 좀 비슷합니다. 요런 경우에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만들어 놓고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돌파를 했지요. 돌파를 하면 대략 더블 정도 가는 경우가 많더라. 예, 고생 안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고생시키면서 한 1, 2년 고생시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2, 3년. 예. 근데 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예. 고생 덜 시키고 가더라. 그래서 포스코 타입에 대해서 예전에 몇 가지 종목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최근인데요. 최근 어떻습니까? 이 라인이죠. 이 라인. 포스코 타입의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요 라인을 일단 하락 돌파했습니다만 다시 복귀하지요. 예. 그리고 또 빠졌습니다만 또 복귀하지요. 지금은 이런 과정입니다. 하이브가 뭐 SM하고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하이브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이 아니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빠지면 거기 닿고 다시 빠지면 거기 닿고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이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힘 있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이브가 뭐 BTS가 인기가 좋고 그래도 그거하고 또 회사에 돈이 많건적건을 떠나서 주식의 인기몰이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꾸역꾸역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파워풀한 움직임은 아직은 그렇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는 차치하고 예. 차트상의 흐름은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쌍바닥을 좀 잘 만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만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짧은 쌍바닥을 만든 거죠. 이렇게, 요만큼. 그래서 잘 가봐야, 잘 가봐야 더블인데, 지금 이 모양 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힘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도 힘들고 꺾이면 다시 이 저점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뭐
좋아하시면,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싶다고 치면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쭉 가는 것보다는. 아예 이걸 뚫고 새로 여기서 쌍바닥을 새로 잘 만들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오겠죠. 하이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잉태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거 가지고 찾아봤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는데 SM보다 약하죠. 예, 30%를 못 갔습니다. 요주의 종가가 26만원인데 26만원에 30%면은 7만 8천원, 그러면 33만 8천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이 33만 4,500원이에요. 고가가. 그래서 30%를 채 못 갔더라. 30% 이게 나왔다 그래갖고 무조건 30%를 기대하는 건 아니구나. 요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잉태형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패했죠. 실패를 했는데 기다리니까 그래도 근처까지는 와주더라. 이렇게.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예. 뭐 대충, 예. 이 근처까지는 와주더라. 예. 그러니까 대략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정리를 좀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조금 떨어지고 올라올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조금만 떨어지고 오게 되면. 근데 이거는 이미 저 바닥을 봤습니다. 밑바닥을. 하락폭이 컸지요. 거의 50% 가까운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라왔으면 여기서는 두 눈 질끈 감고 대부분의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미련이 남으시면 조금 남겨두시는 건 상관없겠죠. 나중에 저 아래 내려가면 예, 그때 다시 사서 평단을 조금 낮추겠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조금 남겨놓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벌써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 잘못 들어갔더라도 예, 큰 위험은 있긴 있죠. 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긴 한데 도라는 오더라. 얼마 걸렸습니까? 5월 달에서 2월 달까지 8, 9개월 정도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때 아마 이쯤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주식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 놓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원금 회수하고 수익의 반 이상, 반 또는 한 7, 80%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경로로 갈 수도 있으니까 남기려면 조금 남겨서 더 가는지 보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이브는 뭐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아이고 이게 여기죠. 예, 여기 지금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상황이다.
좋아하시는 분, 기대가 크신 분, 오래 기다려도 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은 들어가 봐도 되겠죠. 조금 묻어놓고 운을 기대 그런 거보다는 이 내려오다가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생기면 그때 조금씩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자는 카카오죠. 예. 카카오 다 관련 SM 때문에 관련된 애들이죠. 카카오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꽤 지났나 작년 한 10월이나 9월 9월이니까 10월이나 뭐 이때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11월이네요. 예, 11월 넘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차트가 대충 여기 정도까지 생겼겠죠? 여기나 여기 정도. 예. 그래서 그때 아마도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좀 뒤가 강한 쌍바닥을 만들고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죠.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이때 대충 그렸는데 똑같네. 예. 여기를 돌파를 해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렇게 쌍바닥은 만드는데 돌파에 실패하고 얘도 만드는데 돌파에 실패해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난주죠. 예,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봤을 때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빠졌죠. 그리고 이 노란 동그라미들은 이제 잉태형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도 예를 보면은 87,100원에 100원이었고 87,100원이면 30% 대서 9만원 잡고 9327 9만원 잡고 그러면 12만원은 안되고 11만 얼마 될 건데 11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줬죠. 11만원 좀 넘을 것 같은데 87,000원에서 2만 한 6천원 정도 본다면 11만 3천원 11만 3천원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죠. 얘도 30%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잉태형이 안 나왔고 예. 이쪽에서는 아예 안 나왔죠 아직. 예. 혹시나 나오면 그때 나온 다음에 좀 들어가는 건 뭐 괜찮겠다 일부. 여기서 나왔죠. 예. 여기서 나왔고 좀 샤프하게 올라갔습니다. 30% 이상 올라갔죠. 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서 빼고 좀 남기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생겼는데 내려오는데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30%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만일 더 많이 빠졌다면 다음에 여기 정도 왔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그 하이브에서 봤죠. 예. 여기도 생겼는데 빠지는데 싶더니 다시 양봉들이 생기면서 올라가 주는 거죠. 여기도. 어찌됐건 뭐 하락한다는 건 아주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사실 속 터지죠. 하지만 크게 본다면 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금 정도까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얘도 이제 여기가 원형 바닥이었죠. 원형 바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동그란 바닥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올라왔다가 빠졌다 가는 이런 원형 바닥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36,000원짜리가 3배를 가면 108,000원 정도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됐고 그 다음에 5배를 간다면 355, 638 16,800원 여기죠. 예, 5배 정도까지 왔습니다. 일단 기본 3배 정도까지 보고 나머지는 좀 남겨서 5배를 갈지 한번 놔뒀으면 예, 수익이 났겠죠. 여기서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위험을 빠지는 위험을 감수를 하실 수 있으신지. 막연한 그런 이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기본 3배는 가니까 3배까지는 난 홀딩할 수 있어. 그럼 홀딩 하시고 36,000원이기 때문에 3, 40, 6, 38, 108,000원인데 108,000원이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리셨으면 여기서 팔으셨겠네요. 예. 11만 한 2,000원대 11만원 넘었을 때 여기에서 팔았겠네요.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더 올라가더니 다시 그 자리까지 여기 내려왔죠. 그리고 딛고서 추가로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대응하는 거하고 나중에 그때 여기서 파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하고는 뭐랄까 그 심리적인 허탈감 이런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익을 봤다는 거를 중요시 하셔야 되고 이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획에 따라서 여기 오면 거의 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더 가는지는 조금 남겨서 놔둔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후회만 합니다. 뒤로. 저 때 그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라고 계속 후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 세우고 나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릴 거고 그 이후는 복불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편하게 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도 이 동그라미처럼 것들은 이제 그 잉태형 나왔던 거 요런 거 그것들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밑에 있는 녀석 여기서 잡았다면은 조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서 잡은 애들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좀 속이 좀 타는 구간이었지만 어찌 됐든 거기까지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올라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생긴 것들은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이게 나왔다 그래서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분할해서 5분할, 10분할 또는 3분할 항상 그 종목을 몇 개를 할 것인지 정하고 각 종목에 대해서 얼마씩 투자할 것인지 투자금을 나누고 그 투자금을 한 번에 얼마씩 집어넣을지 몇 분의 1씩 집어넣을지를 정하는 거 이게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나는 이럴 때마다 이 종목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나는 이거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늘 거야. 아니면 나는 뭐 3분할을 하게 된다면 뭐 33만 원씩 늘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30%를 볼 것인가? 50%를 볼 것인가? 아니면 전고점을 볼 것인가? 이것만 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간만에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온 게 원형 바닥이더라. 그러면 나는 이걸 돌파할 때 3배를 기본으로 보고 넣겠어. 그래서 10만 8천원, 9천원 또는 11만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겠어. 여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가면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시고, 예. 더 높은 곳에 대한 기대는 조금만 남겨서 한다. 그런 걸 계속 권해드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을 봤는데요. 예. SM, 네, 하이브, 그다음에 카카오 세 종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개로만 주봉 세 개로만 보는 분석, 아주 직관적이죠. 아주 빠르게 보는 이런 방법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잉태형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분할 매수 해보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형 바닥이 나왔을 때, 원형 바닥 여기 얘도 나왔었고 얘도 나왔었죠. 이 원형 바닥이 나왔을 때 기대하는 기대값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거, 요거 정도까지는 예전에 그 주식 관련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종목을 많이 다뤘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코스피 지수 얘기만 이렇게 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예. 내려오다가 요새 이제 반등을 해서 이게 코스피가 이제 쌍바닥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뭐 종목에 뭐 신경 써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그럴 필요가 없었고 얘도 그럴 필요가 없었죠. 얘는 그럴 필요가 좀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차트의 움직임이 얘들하고는, SM은 좀 달랐다. 얘는 조금 인기가 있죠. 예.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만큼씩 가줬는데, 여기 원형바닥 돌파하면 이만큼씩 가줬는데, 이런 주식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요. 상장한 지도 오래됐고 하는 집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갔다가 뚫으면 저만큼 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여기 왔으니까 또 뚫으면 저만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죠. 하이브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카카오는 얘는 꽤 됐을 텐데, 예, 얘는 뭐 예전 대비하면 뭐 나쁘지 않지만 워낙에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요 자리쯤 되죠. 예. 지금은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라인에서 놀다가 한번 뛰었기 때문에 쌍바닥 일단 만들었고, 돌파하면은 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데 그다지 이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 돌파하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놔두고 이렇게 길게 아주 긴 세월 동안 돌파를 하려고 돌파 못하고 긴 세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여기를 뚫으면서 간신히 3배를 갔지요. 5만 원대에서 5만 3천 원대니까 5, 35, 16만 9천 원이 목표였는데 끝이죠. 여기서 16만 9천 원 맞나 모르겠네요. 5만 고가가 5만 3,181원. 예. 3,181원. 그럼 15만 9천 원이네요. 15만 9천 원. 예, 여기 어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도 원형바닥이고 전체적으로도 원형바닥이긴 한데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좀 애매하지요. 그래서 짧게 여기 정도까지 놓고 봤다면 얼마까지가 목표를 뒀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10만 2천 원 정도 여기 정도가 여기 정도를 목표로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만 가지고 할 때는 아까 우리 이거 했죠. 3만 6천 원 기준으로 놓고 예, 요 원형바닥 요거 가지고서는 아까 11만 원 정도 여기군요. 아, 아 아까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고 더 큰 요 앞에 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갖고 계산을 하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든 어쨌든 수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더 간다 그러면 뭐 앞에 저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트의 저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못 봤네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차트를 좀 크게 봐서 요거에 여기에서만 봤죠. 예, 그래서 여기 했었는데 저 앞에 걸 보니까 여기가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놀고 있다. 어쨌든 그렇게 마뜩치 않지만 쌍바닥은 만들어 놨으니까 돌파를 하면 또 뭐 요 정도면은 뭐 한 14만 원 봐야 되네. 예. 어이구.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가끔 이렇습니다. 예. 요 정도 보면 되겠죠. 뭐. 돌파를 하면. 아니면 중간에 좀 애매한 데서는 또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지요. 이런데 11만 원대에서 좀 정리해주고 돌파하려다가 못했지요. 여기서도. 그 전에 여기서도 조금 찝찝하면 예, 찜찜하면 이런 데서도 슬쩍슬쩍 정리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기대는 최종적인 기대는 한 여기까지 해보고 중간에 애매하다 싶으면 파는 거죠. 예. 어쨌든 아직 돌파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잉태형 이렇게 내려가다가 잉태형 나오면 분할 매수 조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이다 싶으면 뭐, 뭐, 한 5분할로 하면 한 20만 원씩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20만 원. 아니면 뭐 3분할로 해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30만 원.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세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SM, 하이브, 카카오. 봤고, 그에 따른 예상 목표 또는 돌파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종목 얘기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차트를 조금 보시고 뉴스 나올 때쯤 되면 좀 늦은 때가 많죠. 정고점 부근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런 기회가 왔을 때 뭐 10분할 한 것 중에 10%에서 한 30%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도 2차 나머지 또 5분의 1에서 또 3분의 1 또 들어가 보시고 그럼 이런 결과가 오면 굳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기 아무 데서나 팔아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한번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저녁 편히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거리가 있으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하고 2차는 선수가 바뀐 것 같다. 주가 조작하는 그 세력이 사람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재판하는 거 보니까 과연 그랬었지요.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들의 성향이 좀 나타나죠. 모양만 봐도 나타납니다. 네. 그것도 벌써 꽤 됐죠? 도이치모터스 분석을 언제 해드렸나? 작년? 재작년? 작년? 뭐 어쨌든 그러면 주말 저녁 편안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뭐 얘기거리가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주로 코스피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종목은 가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